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에 관련해서 액면 거래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을 너무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일목요연하게 액면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판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식의 액면 거래의 5가지 유형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바쁘니까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의정부 지방법원의 2018 구합 14474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2019년 6월 4일 날 국세청 승리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원고가 2011년 4월에 땡땡그룹 주식 12만 주를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에 취득한 후에 2012년 2월 달에 특수관계법인 땡땡K 에다가 양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액면 거래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날짜를 보시면 알아요. 2012년 2월 그리고 과세관청이 이 회사한테 태클을 건 게 2016년 9월. 자, 어떻게 되냐면 4년 7개월인가요? 4년 7개월. 자, 5년이 지나면 어떤 행위가 생겨날까요? 5년이 지나면은 이 과세관청은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기 전에 4년 7개월쯤에 이걸 태클을 걸어야 이때 건드리는 거예요. 국세청에 이게 뭐다? 묵은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가산세가 제대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 한 3년 지났는데 괜찮다? 1년 더 기다려 보십시오. 문제가 됩니다. 이분은 최소한 3년 정도를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본전도 건지지 못했다. 자, 법원이 판단이 어떤 거냐면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명쾌해요. 이 판사님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쟁점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알 수 없다. 예,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으니 이거를 사람들은 해석을 반대로 합니다. 알 수 없으니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국가가 그렇게 만만한 주식이 아닙니다. 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볼 수 있다가 아닙니다. 보아야 함. 반드시 must라는 얘기가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 액면으로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묻지도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년 7개월 만에 나올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 확보의 필요성으로 어쩔 수 없이 쟁점 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겠죠. 난 돈이 필요하니까 액면이라도 나는 팔아야 되겠다. 근데 빨간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수관계자가 없는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절박하면은 친구한테라도 우리 회사 주식, 이 주식 내가 액면에 이제 이걸 내가 샀지만은 지금 시가는 이만큼 되는데 내가 요 절반 가격 정도 아니면 액면의 2배 정도 아니면 액면의 3배 정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시도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 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렇게 판단을 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2011년 10월 달에 특수관계자가 없는 정모 씨한테 어떤 회사의 주식을 팔았는데 이 양도한 사람이 아까의 케이스하고 다르게 이 양도한 사람이 법인이에요. 자, 법인이 만약에 이런 케이스를 잘못했던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정상가액하고 시가하고 양도가액의 차익만큼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과세한다는. 이거 뭐, 나는 기부한 적이 없는데 무슨 기부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건 세법입니다. 이 시가하고 이 양도가액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관계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시가로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비특수관계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기부했다고 보는 거예요. 법인은 증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법인은 개인은 증여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법인은 기부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기부할 의사가 아니겠죠. 교회에다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정된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지정된 단체가 아닌 사람한테 기부를 했으니까 하지 마. 법인 돈을 외부에다 그렇게 유출할 필요는 없잖아.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서 과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 가격을 말하는 것.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객관적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제3자가 한번 되어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제3자라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해당을 하는 거죠. 항상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아파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를 2008년도에 2억에 주고 샀는데 2020년 현재 이게 12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2억 원에 대판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도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어디서 들었다. 외부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들었다. 자, 아까 케이스 있었죠? 4년 7개월이 지나야 그거 진위 여부가 판명이 됩니다. 결국엔 가세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랬더니 이분이 한 수를 더 떴어요. 자, 사실은 내가 계약을 좀 잘못했다. 그러니 계약을 내가 무효를 하고 내 이 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법원에 가가지고. 그러니 이 법원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시가에 대한 착오는 거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 행위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시가에 대해서는 잘못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한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네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을 했지만 단지 세금을 띄어 먹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으로 아무리 끌고 가도요,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의도성이 이 사람이 진짜로 모르고 했냐 이거죠. 알고 했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안 내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의 잣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이대가지고 과세를 하겠다. 그렇게 판결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법원이 아니고 조세심판원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세종시에 있는 거예요. 국세청에 조금 더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케이스가 나오냐면은 2015년 8월 달에 특수관계자가 있는데도 액면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지 진짜 미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을 때는 각오를 하고 찍었습니다. 제발 액면으로만 하지 말아라. 제발. 근데 희한하게 왜 액면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액면으로 하면 세금이 안 나와요. 좀 냅시다 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좀 낸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절한 어떤 거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하는 금액대로 내자.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를 유연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래세무에서 굉장히 많은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좀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청구인은 2016년 6월 달에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액면으로 양도했다. 국세청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액면, 배우자. 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들어가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죠. 한 바퀴 돌린다. 돌려도 찾아냅니다. 세 바퀴 돌린다. 찾아냅니다. 4년 7개월 만에. 근데 현재까지는 못 찾아낼 수 있어. 세 바퀴 돌리면. 근데 앞으로의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반드시 찾아낸다. 너무나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조사청이 2019년 2월 달에 쟁점 주식에 대해서 저가 양수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시켜가지고 증여세하고 양도세를 더블로 고지했다. 자,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사실은 나는 배우자한테 양도한 게 아니야. 내가 실수로 재산 압류를 어떻게 피할 수 없어가지고 신용불량자로부터 너무나 여러 가지 압박을 받다 보니까 증여보다는 매매 계약을 취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양도를 진행한 거고 당신네 세무서에서 나한테 이렇게 추징해 가려고 하니 난 사실은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자꾸 떨려가지고 양도로 친구를 잘못 체크를 했다는 이런 엉터리. 그런데 조세심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청구인이 선택한 양도라는 거는 법 형식을 존중해야 된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국세청이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에 따라서는 법 형식을 아니고 실질 과세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이 국세청과 다툼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 형식도 갖춰야 되고요. 실질 과세도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보다는 세무사 쪽이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기각, 졌다라는 얘기에 해당을 되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에서는 또 어떤 사례를 가지고 왔냐면은 이게 6년 3개월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게 교묘하게 아마 5년 정도에 아마 걸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택도 없이 이제 걸렸다는 얘기에 해당할 부분일 거고요. 형에게, 특수관계자인 형에게 저가 양도했습니다. 액면으로. 그래서 쟁점 사항이 뭐냐면은 쟁점 주식의 시가에 대한 판단에서 본다 그러면은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공매, 가격 및 감정평가 등의 가액을 포함한다. 적어도 그럼 주식을 감정가액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주식의 감정가액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가 평가하는 그 상증세법상 평가하는 금액이 감정가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번의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불특정 다수인하고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만약 있다라면 그런 것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 없어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 즉슨 거래일 전후에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하고 거래한 내역이 액면에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해 볼 여지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결론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바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2012년 2월 달에 또 액면으로만 다 골라서 이제 모셨습니다. 자, 이때는 아까는 형, 지금은 이제 동생이 나오죠. 2013년 10월 양도일 현재 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주식으로서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으로 하겠다. 청구인은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쟁점 주식이 거래가액이 우리가 액면으로 하긴 했지만은 액면으로라도 제발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우리는 판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가액이 우리는 시가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럴 리는 없고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3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한은 시가는 반드시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액면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특수관계자 간에 액면으로 거래한다. 3바퀴를 돌리든 4바퀴를 돌리든 반드시 잡아냅니다. 자, 결론 나셨죠? 비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액면으로 거래하시면 반드시 과세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액면 거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현혹되는 것 같아요.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시가보다 조금 낮은 가액에 대해서 봐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액면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법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현혹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를 반드시 전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